안녕하세요, 박티즈입니다. 제가 히라가나도 모르던 시절부터 일본에 워킹홀리데이 가서 현지 스타벅스에서 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6개월입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동안 일본에서 지내며 학부도 졸업하고 일본 기업에도 입사하여 일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단시간에 회화 실력을 급성장시켰는지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원어민과 매일 붙어 다니기입니다. 당시 운이 좋게도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친구를 몇 명 알게 되었고 매일 밥을 사면서 일본어만 사용하여서 놀러를 다녔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장난하냐고 느끼신 분들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회화는 회화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회화의 본질은 말하기입니다. JLPT 청에 만점 받으신 분,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보는 분들도 듣기 레벨만큼 말하기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연습이 되지 않아서인데요.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익히는 것처럼 사람과 직접 말하고 듣기를 꾸준히 반복하면 회화는 무조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과적으로 회화 레벨을 늘리는데 해야 할 것들을 딱 3가지만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소리내어 뱉어라, 연기자가 되어라입니다. 회화 연습에서 드라마 쉐도잉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화라고 하면 결국은 내 생각과 감정을 말할 수 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자의 감정과 톤을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과장된 표현과 자주 안 쓰는 어휘가 많은 애니메이션, 일방적인 나레이션이 많은 라디오에 비해 드라마 대사는 대부분 사람을 향해 뱉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전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연기자의 톤을 따라하는 것이 발음을 좋게 하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언어가 아닌 소리로서 말을 인식하듯이 대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그대로 뱉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드라마를 고를 때 의학이나 법률, 양키 학원물 같은 장르가 강한 작품들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말하는 게 멋지고 이쁘다고 들리는 배우를 한 명 정해서 그 배우 작품을 트래킹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일본어는 남자 말투, 여자 말투가 꽤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동성애 롤모델을 정해서 따라하다 보면 실력이 일취월장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하자입니다. 특히 사역, 수동, 사역 수동태를 익히자. 회화를 빨리 늘리고 싶을 때 무조건 대화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공부를 같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회화는 문법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뱉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더 빨리 회화를 늘리고 싶으면 오히려 문법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원어민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공부했던 문법을 하나씩 의식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면 자신만의 패턴, 즉 자신만의 화법이 생깁니다. 사실 말이라는 게 복잡하게 표현하려면 한없이 어렵지만 의사 전달이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본인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핵심 문법이 견고해지면 말이 늘고 자신감도 붙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어 문법 중에 사역, 수동, 사역 수동태를 얼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가 회화 레벨을 가르는 큰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듣고 보니 그러네 라는 문장에서 듣고 보니 듣는다는 표현은 키이테미레 바소다네가 아니고 이와레테미레 바소다네가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말을 당했다, 말을 해줬다 라는 표현이죠. 일본어는 이런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사역과 수동태로 할 수 없더라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일본인의 표현이 들립니다. 그러면 저런 표현은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데이터를 축적시킬 수 있고 나중에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고 쉬운 어휘를 우선적으로 외워라 입니다. 일본어를 배우기 쉽게 느끼고 친숙하게 느끼는 이유는 한국어에 한자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가끔은 부자연스러운 어휘 사용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아 실망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 가카리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실망하다를 그대로 사전에 쳐서 시츠보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츠보시다는 말이 안 되지는 않지만 특정 뉘앙스에서만 사용하는 좀 무거운 표현입니다. 애인이라는 한자어 아이징도
불륜 상대를 뜻하는 아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자연스러운 일본어는 코이비토를 사용해야겠죠. 문장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회화 레벨이 한층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휘들 도대체 뭐가 자연스러운 어휘인지 매번 사용할 때마다 검색할 수도 없고 검색해서 써보아도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으니 많이 답답하죠.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문법이나 표현들도 사실 혼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나와 같이 대화해주면서 틀린 부분을 피드백해줄 상대가 있는 게 빠르게 회화 레벨을 올리는 치트키인 건데요. 저처럼 마음 맞는 일본인 친구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수정예로 전화 일본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화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한번 클릭해주세요. 자, 이렇게 효과적으로 회화 레벨을 올리기 위해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화의 본질은 말하기입니다. 항상 이건 일본어를 어떻게 말할까 고민해보고 입으로 뱉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사실 외국어는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는 것과 똑같이 어느 정도 재능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해도 사람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방법대로 말하기 연습과 문법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누구나 유창한 회화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모르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 박티즈를 찾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